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재밌는 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사진과 관련된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한 아주 재밌는 장비가 나와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짜잔, 보이시나요? 박스 보시면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터 컬러 제품을 제가 종종 소개시켜 드립니다. 데이터 컬러는 컬러 매니지먼트 관련된 제품들 혹은 사진 관련된 제품들을 꾸준히 생산해서 우리 사진가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회사는 원래 컬러 매니지먼트 장비들, 계측 장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신제품이 잘 안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해요. 그런데 요즘 아주 재밌는 제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또 좋은 기회가 돼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장비는 라이트 컬러 미터입니다. 라이트 컬러 미터, 세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데 라이트, 빛을 측정하는 장비예요. 그리고 컬러도 측정해주는 장비입니다. 어떤지 정말로 궁금해요. 저도 나온다는 얘기만 듣고 설마 그렇게 쌈박한 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나왔어요. 일단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런 종류의 장비들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사보고 테스트해보기도 했어요. 요거는 일종의 그 핸드폰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인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열어보고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이건 너무 산뜻한 거라 아직 본 사람도 별로 없어요. 내용이 어떨지도 정말로 궁금합니다. 테이블 뜯는 순간 반품은 불가능합니다. 짜잔. 오, 뭐야? 이야, 데이터 컬러가 이렇게 예쁜 케이스를 줄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오, 이건 뭐죠? 이건 뭐 보증서인 것 같고요. 아하, 기본적인 사용법. 제가 너무 일찍 받았군요. 한글 매뉴얼이 없어요. 뭐 열어서 배터리를 넣고 뭐 앱은 요걸 깔아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일단 놔두고요. 그 다음에 친절하게도 야, 이런 친절함을 건전지를 주네요. 트리플 A 건전지 2개. 이건 뭘까요? 자석. 아하, 이거 옷에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붙일 수 있는 자석인 것 같은데요. 요게 들어있습니다. 자,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장비가 있네요. 오, 이건 뭐지? 이 희한하게 생긴 건 뭐지? 아하, 이야, 자석인데 이건 뭘까요 진짜? 손잡이? 오, 손에 잘 껴지는데? 오, 그러네. 좀 이따 보죠. 요게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 작죠? 아, 이 뒤에가 붙이는 데가 있어요. 위에는 줄을 묶어서 목에다 걸 수 있는 고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면은 이거 들어가네. 오, 요거는 수강부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뭐죠? 사진용 그 나사. 그래서 꽂아서 세워서 쓸 수도 있는 것 같고, 이건 아마 자석이겠죠? 그러네. 오, 이야, 이거 좋은데? 요게 단계별로 돌아가도록 뒤에 홈하고 이렇게 맞물리게 돼 있어요. 야, 이거 머리 잘 썼다.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어서 여는 것도 자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자석이어서 부러지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자석의 힘으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로 돼 있으면 인증이 편리하겠죠. 국내에 빨리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나? 이쪽을 먼저 껴야 되는군요. 이렇게 끼고, 오호, 이렇게 생겼어요. 별거 없죠. 장비는 별거 없습니다.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건데. 시연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냥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자그만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얘가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위한 조명, 라이트 컬러 미터. 얘는 포토그래퍼도 될 수 있고 주변에 깔짝깔짝대는 사람들, 어시스턴트나 클라이언트나
그런 놈들이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어플리케이션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핸드폰이랑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을 하기 위해서 앱을 깔아야 되는데요. 앱은 데이터 칼라에서 나온 라이트 칼라 미터 요 놈입니다. 제가 테스트 안 하고 깔았습니다. 자, 이렇게 칼라 라이트 미터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디바이스가 필요하죠. 디바이스를 누르면 얘를 켜야 됩니다. 얘는 전원 버튼이 옆에 있고요. 꾹 한번 눌러주시면 켜집니다. 불이 들어왔죠? 여기 장비 리스트에 뜨고요.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한번 만들어 보죠. 첫 번째는 스틸 익스포저, 이건 스틸 카메라에 대한 라이트 미터죠. 그래서 이걸 딱 눌러보면 자세한 값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셔터를 누르면 지금 값을 읽고 있고요. 그리고 ISO를 중심으로 해서 뭐 얘를 바꿔주거나 아파처를 바꾸거나 혹은 셔터 스피드를 바꾸거나 이렇게 잡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아파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셔터 스피드는 뭐 몇으로 바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아파처나 이런 걸 고정할 수 있잖아요. 이 조리개를 고정하고 셔터 스피드를 이렇게 해놓은 상태로 계속 찍고 싶다 그랬을 때는 ISO 값을 변동되는 형태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비디오일 때는 비디오, 사진일 때는 사진, 그 다음에 노출 보정으로 해서 뭐 1.3스텝 오버, 언더 뭐 이런 것들도 보정이 되고요. 밑에는 플래시도 가능한데요. 플래시를 한번 해볼게요. 밑에 모니터링 플래시를 한번 켜놓고 그 다음에 빵! 오호! 그러면 스트로보 듀레이션 타임도 나오고 봉! 빛이 약하니까 안 되기도 하네요. 근데 빛이 충분히 강하면 ISO를 이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칼라만 지금 그 조명의 칼라 컨디션 이건 뭐 색온도라든지 아니면 색깔이 껴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레인으로 해서 칼라 필터 내가 만약에 이걸 보정하려면 뭐 리라든지 그 다음에 로스코라든지 유명한 필터들 있잖아요. 그 필터들을 꼈을 때 어떤 효과들이 나는지 뭐 이렇게 블루 필터를 선택해서 반영을 하면 이 필터가 반영되면 어떤 포지션에 지금 이 빛이 해당하는지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 개 미터를 동시에 볼 수도 있네요. 그래서 미터 개가를 여러 개 추가해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필터, 라이트 타입에 대한 필터도 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프상에서 확인해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얘를 가장 많이 쓸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요 익스포저랑 칼라에 대한 거, 요 칼라에 대한 거, 요게 아마 가장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뭐 플래시에서 지금 값이 얼마인지 요렇게 스트로보 광량을 측정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칼라 템퍼처를 지금 보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가 생겼고요. 그리고 제가 누르면 스트로보는 어디에 해당하고 지금 앰비언트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값을 보여주죠. 5250 켈빈도 그 다음에 스트로보는 거의 8000 켈빈도에 가깝네요. 그린이 조금 빠져있는 앰비언트는 그린이 좀 빠져있다는 거는 약간 불구스름한 빛이라는 거고 이 스트로보는 그린기가 조금 더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좀 푸르스름한 그런 조명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표시해 놓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죠. 이렇게 누르면 스트로보를 딱딱 치니까 이 스트로보 칠 때마다 색온도가 바뀌네요. 스트로보가 싸구려라서 그런가? 아마도 이 주변에 반사나 이런 것 때문에 색온도가 바뀔 수는 있는데요. 조금씩 값이 바뀌네요. 그건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스트로보가 얼마나 정밀한지. 똑같은 데 놓고 계속 똑같이 터뜨렸는데 값이 바뀐다. 그건 스트로보의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비싼 스트로보나 좋은 스트로보는 색온도와 광량이 일정하게 터져요. 그래서 이게 싼 것과 비싼 거의 차이가 좀 큽니다.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뭐 비디오를 찍는다. 그럼 비디오 미터를 이렇게 걸어 가지고 어떤 값으로 세팅을 해야 되나. 동영상 하는 사람들은 복잡하네요. 스트로보는 일단 없으니까 우리 플래시는 빼죠. 얘는 플래시는 필요 없고 이렇게 누르면 측정을 해주고요. 얘를 쓰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아마도 알람일 거예요. 알람은 어떻게 쓰는 거냐? 알람
알람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노출부터 보자고요. 노출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범위를 잡아주고 이 범위가 벗어나면 알람이 울리게 한번 해보자고요. 레인지를 한 스텝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레드 스파이럴 이렇게 도는 거 있죠. 그래서 커런트 값을 불러오고, 그리고 나서 크리에이트 알람을 한번 해보죠. 이게 됐었는데 또 안 되네. 이유를 모르겠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힘드네요. 원인을 한참 찾으려고 애먹었어요. 증상은 어떤 거였냐면 얘가 너무 센서티브하게 반응해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비의 오작동인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조명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 조명을 썼었는데 얘가 첫째로 제가 좀 문제가 있어서 깜빡여서 샘플링 할 때 자꾸 벗어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를 바꿨더니 여전히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서 전원 공급 장치를 바꿨습니다. 이래서 조명을 좋은 거 써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간단한 거 쓰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네요. 조명을 좀 좋은 걸로 쓰고 그 다음에 전원이 안정적이라면 잘 작동할 텐데 이 장비가 생각보다 아주 디테일한 걸 잘 잡아내는 그런 장비인 것 같습니다. LED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나오는 조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헤르츠가 있어서 깜빡여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근데 그 타이밍이랑 이 싱크 타이밍이랑 잘 맞지 않으면 항상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동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원이 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 좀 더 나은 애로 바꿨어요. 전원도 좀 더 나은 애, 그 다음에 조명도 좀 더 나은 애. 그래서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알람을 하다 말았어요. 알람을 하는데 일단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미터를 결정해서 어떤 미터를 쓸지 정하고요. 그 다음에 노출에 대한 걸로 잡을지 아니면 색온도에 대한 거, 컬러 템퍼처를 잡을지 그걸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lower than, 그러니까 뭐보다 낮으면 알람을 해라, 혹은 greater than, 뭐보다 더 높으면 알람을 설정해라. 그 다음에 범위 안에 들어오면 알람을 설정해라, 범위 밖으로 나가면 알람을 설정해라. 요 네 가지가 있어요. 지금 아직은 한글화가 안 되는데 지금 한글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한글 버전이 나오면 좀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outside the range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 폭을 잡는 거예요. 얼마나 노출 폭에 반응하게 할 것인가. 제가 좀 더 정밀한 조명을 갖고 있다면 스텝수를 좀 낮췄을 텐데 얘도 마찬가지로 좀 멍청해서 스텝을 3스텝으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표시할 거냐. 여기 LED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레드 블랭크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이건 레드 깜빡이는 거예요. 레드 깜빡이는 거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걸 기준으로 범위를 잡으니까 지금 밸류를 한번 눌러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 노출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 파란 녹색이 깜빡이면서 적절하다고 나타났잖아요. 근데 촬영을 하다 보면 가끔 조명에 대한 개념이 일반 사람들은 없어요. 촬영하는 카메라 감독들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클라이언트라든지 혹은 어시스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조명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 불빛으로 깜빡입니다. 그럼 포토그래퍼가 촬영을 하고 있다가 저게 빨간색으로 바뀌었네? 조명에 문제가 생겼네? 조명 앞에서 나와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조명 조건이 정상으로 되면 저렇게 녹색이 깜빡이면서 되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민감해서요. 지금도 이 조명이 조금 밝기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저기 하네요. 그리고 사람이 앞에서 아짱거리거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들어왔네요. 이 각도에 따라서도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알람 기능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쓴 거는 그 조명 밝기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밝기뿐만 아니라 색온도에 대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일단 알람을
디세이블 하고요. 어떤 거냐면 색온도가 바뀌는 환경, 물론 실내에서는 색온도가 바뀔 확률이 극히 적어요. 너무 싸구려 조명을 써서 얘가 자꾸 색깔이 바뀐다, 그런 문제가 좀 있겠죠.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 그렇다고 중간에 누가 조정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야외라든지 자연 채광이 좀 들어오는 곳에서 조명을 친다든지 이럴 때 자연환경, 다시 말해서 해가 바뀌거나 그러면 색온도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 눈으로 판독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람 눈은 한번 적응하면 이게 흰색이라 그러면 흰색이라고 그냥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색이 돌아가지 않으면 저건 그냥 흰색이네 라고 그냥 계속 찍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컷 편집을 해서 여러 개의 씬을 합치다 보면 색온도가 확 틀어진 게 너무 눈에 띄어서 보정하기 정말 힘든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요 칼라 온도입니다. 또한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조명이 바뀌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요렇게 색깔이 좀 있는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든지, 이 앞에서 누가 깔짝깔짝 된다든지 이래도 색깔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색깔 알람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알람을 하고 미터는 이걸로 정하고 타입은 칼라 템퍼처로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세팅을 하도록 하고요. 색온도 한 200 정도로 잡아볼까요? 200 정도면 충분히 넓으니까. 그리고 현재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 세팅을 마저 해보죠. 파란색으로 깜빡이는 워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지금 가져온 값은 4400 켈빈도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걸로 알람을 세팅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지금 4400의 알람 설정 다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색온도가 바뀌는 환경이 되나 한번 보자고요. 이게 들어가면 색이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네요. 오! 요게 들어갔는데 지금 범위를 벗어났어요. 범위를 벗어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이 뜨면서 여기 지금 녹색으로 깜빡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빼면, 다시 범위 안에 들어오면 다시 녹색으로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파란색, 이게 딱 들어가니까 파란색으로 들어가죠. 혹은 이 조명에 색온도 조절하는 게 있는데 색온도를 한번 조절해 볼까요? 오! 내리니까 또 범위를 벗어났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색온도를 올리니까 또 색온도가 벗어났다고 그러죠. 이렇게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촬영 현장에 카메라 바깥쪽으로 포토그래퍼나 혹은 촬영하는 촬영 감독님이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얘를 세팅해 놓으면 촬영하고 있는 씬의 주변에 노출이라든지 혹은 색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를 감지해서 알람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찍다가 색깔이 바뀌었네요,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라고 끊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정밀한 환경에서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거 쓰는 거 조명이 부실하니까 여러 가지로 힘드네요. 이래서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쓰는 거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대충 제가 쓰는 거 보셨나요? 어떻게 뭐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들 그 사진 찍거나 영상을 찍으실 때 노출이나 이런 게 변경되는 것들이 민감할 수 있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찍다가 중간에 조명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는 편집하거나 이럴 때도 밝기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촬영된 결과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명이 일정하게 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야외 공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태양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조명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조명이 계속 바뀌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내가 인공 조명을 사용해도 마찬가지 이슈예요. 조명 중에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조명이 소글색에서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뭐 색온도가 바뀌었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찍는 과정에는 제가 전혀 체크를 못했는데 나중에 편집하려고 열어봤는데 색깔이 틀어지거나 영상 중간에 톤이 바뀌어서 영상 전체를 다시 찍거나 못 써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셨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정밀하게 맞출 필요가 없는 그런 영상이라면 뭐 대충 맞춰가지고 쓰면 되겠죠. 프로페셔널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진 촬영에서도 효과적인 결과물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게 필름을 쓰기 때문에 필름 현상하기 전까지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포토그래퍼가 머리가 진짜 많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퍼스트 어시스턴트가 주로 많이 하는 게 지속적으로 찍고 있을 때 노출이나 혹은 그 조명의 색온도를 측정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포토그래퍼한테 알려줘야만 했어요. 포토그래퍼는 스트로보로 촬영할 때 번쩍번쩍거리는 빛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칼라미터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그걸 찍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팅해 놓고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해 놓고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정해 놓으면 알람도 울려주고요, 실제로 조명값에 문제가 생겼는지, 조명의 컬러가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알려줍니다. 좀 더 정밀한 사진을 찍거나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찍을 때 아주 유용한 어시스턴트라고 할 수 있죠. 이야, 이런 생각을 했지. 장비도 되게 예쁘고요, 간단해요. 촬영장의 한쪽 구석이나 혹은 조명이 잘 들어가는 피사체를 찍고 있을 때 화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잘 놓고 조명 상태를 계속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찍을 수 있는 장비네요. 이건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사서 한번 써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가격도 아주 리즈너블하게 나온 것 같고요. 스트로보 조명을 쓸 때 옛날보다 주의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모니터로 바로 프루프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존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정밀하지 않거든요. 사람 눈으로 그 미묘한 색깔의 톤 변화를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찍어놓고 나서 비교하다 보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지금 조명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바로 현장에서 대처하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찍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장비는 스튜디오에 하나씩 꼭 세팅해 놓고 모니터링 하면서 촬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데이터 칼라에서 나온 라이트 칼라미터입니다. 칼라미터. 손으로 들고 다니는 입사식 노출계랑 칼라미터는 별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입사식 노출계 하나, 칼라미터 이렇게 들고, 그래서 뭐 대략 한 200~300만 원짜리 장비를 이 두 손에 찍으면서 계속 조명 상태 점검하고 이렇게 찍었는데 요거 하나로 끝나는 그런 장비입니다. 라이트 칼라 미터, 데이터 칼라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앰비언트, 칼라, 플래시 모든 것들이 메저링 되는 그런 형태의 장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홈페이지에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써보시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궁금하신 건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답변 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데이터 칼라에서 이거 런칭으로 프로모션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세한 정보들이 또 있으면 제가 댓글 상단에 고정해서 글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장비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